저는 오늘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30살이 한참 넘은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로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결심보다 먼저 떠오른 건 사람들 눈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던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오래 혼자 두고 가네. 그 말이 귓가에 남은 채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엔 의자 하나가 늘 비어 있었고 젓가락은 한 쌍만 움직였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사람이 없고 밤에 불을 꺼도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혼자 사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괜히 한 발짝 떼어놓는 시선, 은행 창구에 서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목소리,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직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계시잖아요. 그 말이 걱정인지 성급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TV를 켜면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그 소리가 더 외로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혼자가 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아내 없이 이름 불릴 일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허기를 잊으려고 간 날도 있었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구나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들렸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늘 사람을 반겨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점잖고 인자한 여자 사장님은 항상 말을 걸어주었고 김치를 새로 담은 날엔 작은 봉지에 담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엔 사람이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의 단골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은 넘어 보이는 베트남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는 그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나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보는 동안 여자는 항상 먼저 인사를 했고 아이도 할아버지 하며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엔 없던 표정이라는 걸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는데 그날은 그 모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던 참에 여자 사장님이 음식을 내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 그런 놈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랑 저 고생을 하나 모르겠어요. 라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이를 업은 채 베트남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환하게 웃으며 서툰 한국말로 할아버지 사장님 오셨어요. 그날은 그 말이 유난히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베트남 여자에게 정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여자 사장님이 먼저 퇴근을 했고
그 여자가 혼자 식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주문하고 앉아 있다가 방문이 조금 열린 사이로 아이의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직 밥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자 했더니 밥 한 공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이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결혼하러 왔어요.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한국 남자, 착한 사람이다. 성실하다. 중매를 서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다고 했습니다. 낯선 말, 낯선 집, 그래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신랑이라는 남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접시를 던지고 의자를 차고 벽에 주먹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돈 벌어오라 했고 쓸모없다 했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밀쳤고 그 다음엔 뺨이었고 그 다음은 기억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더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시끄럽다. 애도 똑같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던 날 아이를 안고 밖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나가 그 한마디에 외투도 없이 아이를 안은 채 찬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 숨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그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식당이 집이 됐고 작은 방이 아이 방이 됐다고 했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그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식당에 더 자주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도 아이 숨소리가 들리는지, 오늘도 저 아이가 웃고 있는지, 문이 반쯤 열린 그 작은 방, 이불 위에서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볼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놓였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나는 그 방을 볼 때마다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그 흰 침대, 기계 소리만 가득하던 그 밤, 그때도 나는 이렇게 문가에 서서 숨소리를 세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그때는 지켜만 봤는데 어느 날은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서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아이를 보는 내 눈을 베트남 여자가 조심스레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부탁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죽은 뒤에도 이 겨울을 건널 수 있을까? 그 여자가 다시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오래 혼자 두고 가네. 아니야. 난 아직 혼자일 수 없어.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왜 굳이 그 나이에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그래. 사람들은
늘 쉽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결혼하면 욕심이라고 했고 외국 여자면 더 의심했습니다. 혹시 돈 때문은 아닐까? 속셈 있는 건 아닐까?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싫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게 그래도 틀리면 어쩌지.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책임지려고 하느냐? 다른 한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잖아. 숨 쉬는 걸 지켜봐 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나는 천장을 보며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겁이 나.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원래 겁 많은 사람이었잖아. 그래. 그래서 손을 놓지 않았지. 아내가 아플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눈을 감을 때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사람들 시선 때문에 손을 놓으려 하는 걸까? 내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오래 살았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아내가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요. 당신이 후회할 쪽 말고 당신답게 살아요. 그 순간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 식당에 갔습니다. 베트남 여자는 늘 그렇듯 인사를 했고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이 준비했는데 막상 입을 열자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다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도 혼자 자라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때 여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도 뭔가를 느꼈는지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나는 끝내 울었습니다. 아내를 보낼 때도 울지 못했던 그 눈물이 그제야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시 사는 거구나.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말보다 숨소리를 선택하기로, 외로움보다 책임을 선택하기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봅시다. 아이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인생 마지막 겨울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하늘만이 아실 테지요. 살다 내가 떠나가도 힘든 고통의 시간만을 보냈을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진다면 한 줌의 바람으로 날리워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잠시나마 세상 시름 놓으실 수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고개 숙여 부탁드리면서 가늠하겠습니다.